황금 같은 배당금을 받을 때까지 배당주를 매수하는 황금 거북이입니다. 오늘은 주식 번외편으로 시청자분의 관심 종목을 함께 분석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가시죠. 질문사항이 있으면 황금 거북이는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주식을 분석해서 괜찮은 종목은 황금 거북이도 매수를 합니다. 무조건 배당주만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닌 미래 성장성이 높은 주식도 매수하는 황금 거북이입니다. 김용권님과 아이디가 아름다우신 백설공주님의 주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주식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넥스틴, 삼영엠텍, 예선테크입니다. 이번 주식 번외편에서 눈여겨보실 부분은 황금 거북이의 기준입니다. 물론 이 기준은 개인적인 기준이며 절대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순이익이 있는지, 부채 비율이 낮은지, 배당 지급이 있는지, 미래 성장성이 있는지를 보고 간략하게 종목을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넥스틴입니다. 시가총액이 7,498억이며 코스닥 90위를 기록하는 주식입니다.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 관련 주식이며 반도체의 불량을 줄이기 위한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기업 개요에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라는 문구가 있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웨이퍼에 사진을 찍고 이미지에 불량이 발생한 부분을 찾는 기술이라 정밀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넥스틴 같은 경우 2020년 10월에 상장을 해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입니다. 매출액도 낮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나 새로운 검사 장비를 제조하며 판매가 시작되어 2020년에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을 하면서 높았던 부채 비율이 감소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면서 유보율 역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금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넥스틴은 12개의 계열 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반도체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AP 시스템과 다이엔티 역시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관련 사업을 하는 주식입니다. 미래 성장성이 높은 주식은 항상 기술 개발을 게을리하면 후발 업체의 추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넥스틴은 매출액 대비해서 연구 개발비가 높은 회사입니다. 사업 보고서의 2020년 R&D 비율은 단순히 계산해도 14%가 나오는데 10%로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3배가량 증가를 했기 때문에 R&D 비율이 낮아 보이지만 연구 개발비를 더 투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황금 거북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넥스틴은 2020년에 상장을 해서 황금 거북이가 정보를 많이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상장 이후로 3배가 넘는 상승을 하고 있으며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 주가는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동평균선 21선을 타고 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식이 무한정 상승할 수 없기 때문에 21선이 깨지면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분할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며 대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황금 거북이의 개인적인 기준에 의해서 강점과 약점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넥스틴은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의 높은 유보율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사업이라 앞으로도 시장에 관심이 많아 거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단기 순이익이 2020년부터 시작했으며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회사입니다. 코스닥 상장 기간이 짧아 많은 정보가 없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이 분석은 4가지 요인에 의해서만 비교했지만 주식시장은 더 많은 요인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영엠텍입니다. 시가총액 715억 원에 코스닥 1121위를 기록하고 있는 소형 주식입니다.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의 소형 주식이지만 자회사를 2곳이나 보유하고 있는 지배회사입니다. 삼영엠텍의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단기 순이익이 5년 연속 발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금 배당금이 2017년 50원, 2018년 60원, 2019년 100원, 2020년 150원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중이며 배당금을 현재 6년 연속 지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단기 순이익이 꾸준하고 배당금을 연속으로 지급하는 삼영엠텍 주식의 황금 거북이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삼영엠텍은 2개의 계열사 회사를 갖고 있으며 지분율 90%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독특하게도 농업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삼령엠텍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삼령엠텍 같은 경우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낮은 부채 비율을 갖고 있고 높은 유보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모두가 어려웠던 2020년에도 삼령엠텍은 시가총액이 낮지만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PER과 PBR이 낮기 때문에 저평가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령엠텍의 일봉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년 9월 최고점을 찍으며 주가가 상승했던 삼령엠텍은 현재 최고점 대비 25%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121선 위에 걸쳐진 상태이지만 121선 아래로 내려가면 황금 거북이가 첫 매수를 하고 만약 추가 하락을 한다면 황금 거북이가 생각하는 1차 지지선이 4,800원이며 2차 지지선은 4,000원입니다. 다음은 월봉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령엠텍은 2007년에 건설 경기가 붐을 일으키며 18,000원이 넘는 주가를 기록하기도 했던 주식입니다. 금융사태 이후로 거품이 꺼지며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철강 경기와 건설 경기 흐름과 비슷한 모습을 그리며 주가가 유지되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주식 같은 경우 사이클이 돌고 돌기 때문에 흐름에 맞춰 매수 후 장기적으로 기다리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도 황금 거북이의 4가지 기준으로 삼령엠텍을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삼령엠텍은 연속으로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회사이며 낮은 부채 비율과 높은 유보율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만약 주식을 상대적으로 고점에 매수를 했다고 하여도 꾸준하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고 철강 및 건설 경기 사이클에 맞춰 상승 흐름을 탈 수도 있는 주식입니다. 다만 반도체 및 배터리, AI 관련 주식이 아닌 소재 산업이라 미래 성장성이 조금 부족하며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의 소형 주식이라 시장에 관심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강점이 더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황금 거북이도 121선 이하로 주가가 낮아지면 매수를 하면서 관심을 가져보고 싶은 종목입니다. 다음은 예선테크입니다. 시가총액 828억 원에 코스닥 1032위를 기록하고 있는 소형 주식입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이 되지 않아 소형 주식이지만 요즘 전자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LCD 같은 모니터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OLED, 자동차, 2차 전지까지 많은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이 있는 분야에도 시장 진입을 한 회사입니다. 예선테크 같은 경우 2020년 같은 특수한 연도를 제외하고 매출액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아쉽게도 연속적인 단기 순이익은 없지만 2019년 상장 이후로 2020년에 첫 배당을 시작한 예선테크입니다. 황금 거북이도 많은 배당 주식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단발성 배당이나 첫 배당을 하는 회사는 전부 알지 못했는데 이렇게 시청자분의 관심 주식을 보다가 알게 되어 기분이 좋아진 황금 거북이입니다. 참고로 예선테크 같은 경우 계열 회사가 4곳이 있습니다. 모두 접착 소재를 제조하는 기업이며 중국 광저우 법인과 베트남 법인은 꾸준하게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수저우 지점과 인도네시아 법인도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마이너스 3억 4천, 마이너스 5억 3천 수준으로 예선테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선테크 같은 경우 OLED에도 진출을 하고 있고 자동차 부분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에너지 부분은 눈에 띄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디스플레이 매출과 자동차 부문 매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 보고서의 판매 지역 정보를 확인하면 해외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매출액이 매년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좁은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 매출액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황금 거북이는 예선테크에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예선테크의 일봉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년 초와 비슷한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 예선테크는 2020년 7월부터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각도는 높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주가가 121선 아래에 있으며 2,500원 이하에 매수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황금 거북이는 2,250원의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해도 매수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금 거북이의 기준에 따라 예선 테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선 테크는 낮은 부채 비율과 높은 유보율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2020년부터 배당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이 배당을 꾸준하게 지급하면 사람들에게 배당 주식으로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전자기기에 필수적으로 붙어있는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황금 거북이입니다. 다만 2019년에 상장을 해서 비교적 짧은 상장 기간을 갖고 있고 단기 순이익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낮은 시가총액 역시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도 테슬라의 미래를 보고 예전부터 주식을 매수했던 사람들은 현재는 조기 은퇴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안정적인 배당주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성장성이 있는 주식을 매수하는 것도 좋은 주식 투자 방법입니다. 물론 안정적이고 미래 성장성까지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종목을 황금 거북이 기준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물론 황금 거북이 분석 기준은 크게 4가지 요인으로만 분석을 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많은 주식시장에 전부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투자는 본인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며 제 영상을 보고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도 함께 해주시면 좋은 배당주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 거북이입니다.